일본의 경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망한다 라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일본 국채의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도 이번 미일 무역 협상이 실패하면서 정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아베노믹스를 펼치며 엔저로 인한 수출 강화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는 일본의 바람대로 흘러가주지 않고 엔화를 엔고로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수출과 관광, 내수 경제는 잠깐 빛을 보다가 다시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한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한국은 탈일본화를 선언하고 기초소재 및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눈을 떴으며 대한민국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소도시의 관광사업은 현재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있을 소비세 10% 인상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일본 내수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죠. 반면 한국 역시 내외부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은 대체품을 찾기 시작했고 많은 기업들과 국가들이 이 빈틈을 노리고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과 FTA 협정은 일본 입장에서도 정말 뼈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본보다 원천 기술이 많고 더 앞서기 때문이죠. 실제 언론에서도 현 상황만 판단했을 경우 한국보다 일본이 최소 9배 이상 피해가 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국가 부채가 225%로 현재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의 엔화는 기축통화이기에 자국 내 부채가 많아도 엔화를 찍어내기만 한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해도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채권의 40% 이상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산이 많기에 괜찮다는 말도 부채를 뺀 해외 순자산이 인간 자산만 남았기에 이 역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막대한 부채 때문에 일본은 현재 국가 전체 수익의 25%를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돈을 계속 찍어서 엔저로 수출을 해야 하는데 미국이 일본을 환율 조작구 의심 국가로 경고를 준 상황에 더 이상 엔화를 지금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찍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일 무역 협상으로 인해 11월 17일부터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부활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를 바치고 있는 일본 자동차 회사도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이 열립니다. 과거 올림픽은 선진국, 강대국들의 과실성이 있었던 반면 현재 올림픽은 선진국조차 꺼려할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큰 행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 역시 올림픽 자체는 성공했어도 올림픽 이후 경기장 관리부터 해서 많은 문제를 남겼는데요. 외신들이 성공이라고 극찬한 평창 올림픽마저도 후폭풍이 거센데 일본은 개최 전부터 경기장 문제와 방사능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로 인해 IOC조차 한국의 분산에서 경기를 치룰 것을 일본에 제안했지만 일본은 문제가 없다며 올림픽을 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쿄올림픽이 다가올수록 이 두 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지적을 할 텐데 과연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림픽 이후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의 경제는 살아 있을까요? 이제 일본은 정말로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